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이제 적과 전 것은 거의 다 끝났죠. 이제 적과 후에 과실손해보험금인데,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제일로 중요한 게 뭐다? 착가손해 감수 과실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착가손해 감수과실수를 계산해서 누적 감수과실수에 포함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착가손해 피해율은 다음 사고의 맥스값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도 맥스로 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과전에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는요,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는지 여부 확인하고, 적과전에 자연재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착과율 확인해서 제일 먼저 과실손해할 때 누적 감소과실수 제1번 타자가 항상 착과손해 감소과실수를 항상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나온 착과손해 피해율이 다음 사고의 맥스값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나중에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자, 계약사항 봅니다.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한 가수원의 계약사항 및 사고 조사 내용이다.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계약사항 및 적과전 사고 내용 했습니다. 자, 사과가손이 있고 단감가손, 가손 두 개네요. 이런 패턴으로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낸 거예요. 왜냐하면 1회 때 이렇게 나오고 1회 때 제가 이거 풀었습니다. 잘한 것 같죠? 1회 때는 이게 20점짜리였거든요. 20점. 이제 과손을 두 개를, 계약건을 두 개를 줘. 그 이후로는 다 계약건 하나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올 것 같다, 느낌이. 이건. 그래서 이건 작년에도 공부하시면 이거 풀어드렸어요. 이 흐름은 좀 갖고 가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혹시 두 개 주면 당할 필요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과전에 뭐 특약 가입했다는 것은 아직 안 나왔죠. 자, 계약상 봅니다. 사과가손은 평년 착가수가 10,000개, 가입가액 2,000원, 자기부담비율 20%, 가입금액이 1,000,000원, 가입가중은 500g, 가입주수는 100주, 특약에 가입 안 했다. 특약이 4개 있는데 아무것도 가입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적과전에는 종합에 넣었다는 거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냉해 피해가 적과전 사고 있죠. 적과전 사고 보니까 뭐예요? 냉해 피해 있다고 인정했어요.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 착가감소 가지수는 몇 개예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 빼면 되겠죠. 그럼 착가감소 묻지 마라. 갑자기 무조건 해당되죠, 얘는. 자, 뒤에 겁니다. 단감가수는 20,000개의 평년 착가수, 가입가액이 1,000원, 자기부담비율이 20%, 보험가입 금액이 400만원, 가입가중은 200g, 자, 가입주수는 100주, 5종 한정보장에 가입했대요. 5종 한정. 그래서 이 집에 강풍피해 있고 낙엽 인정피해율이 10%래. 아예 조건 줘버렸습니다. 10%라고. 그러면 이런 거 갖고 낙엽률 오해해서 또 괜히 또 1.012로 나가면 이제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지금 적과 전에 낙엽 인정 10%라고요. 근데 대신에 적과 전에 산정된 낙엽 인정 피해율은 적과 후에 맥스값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냐하면 적과 전에는 과일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착과 감소 과실수 산정 용도로만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적과 후, 자, 박스. 적과 후 착과수는 조사된 수는 각각이니까 사과도 단감도 모두 100주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사수가. 그 다음에 사과가손에는 적과후 착과수가 몇 개요? 6,000개. 단감은요, 적과후 착과수가 40,000개 있답니다. 자, 그러면 사과는 착과감소가 몇 개 됩니까? 그렇죠. 10,000개에서 6,000개 있고 자연재해 발생했고 특약 미가입했으니까 착과감소는 평창만에 적시하게 4,000개. 그냥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단감은요, 20,000개에서 40,000개 달했으니까 착과감소 마이너스 20,000개니까 없죠. 낙엽인증 100날 넣어봤자 없다고요. 쓱 보고 아셔야 되겠죠. 적과전에는 미보상 비율은 없고요. 위과서는 동일 품종, 동일 수령, 동일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즉 사과도 한 품종만 있고 그 다음에 한 품종의 수령도 똑같고 재배 방식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감도 한 품종의 수령이나 재배 방식이 뭐 똑같다는 겁니다. 자, 조사 내용 적과 후입니다. 강풍이 있어요. 사과 계약입니다. 실제 가수 100주. 그러면 조사 장수도 100주고 실제 가수도 100주네요. 근데 8월 3일 날 강풍하고 집중호 와가지고 1,000개가 떨어지고 낙가 피해는 100% 했대요. 피해 구성률이. 하고 고사나 수확 불응수가 10주가 발생했대요. 10주가. 무피해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일주당 적과후 착과수가 똑같대요. 그럼 일주당 적과후 착과수는 몇 주란 얘기예요, 사과는. 그렇죠. 적과후 착과수가 사과 몇 개였어요? 6,000개였잖아요. 그러면 6,000개 과일이 달린 나무, 과일 달린 나무를 우리 뭐라 부른다? 조사 대상, 출사한다 했어요. 이렇게 6,000 나누기 100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주당 적과후 착과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일부 침수수는 20주 발생했대요. 그래서 침수와 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는 몇 개? 20개씩이 물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월 20일 일소 때 착가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착과피해는 20%가 발생했고요. 낙과가 200개 떨어졌고요. 낙과피해 구성률은 100%입니다. 지금 주의할 때 착과는 뭐다? 착과수에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착과피해 할 때는 반드시 사고당의 착과수를 계산하라고 그랬죠. 사고당의 착과수는 계산하는 방법, 조건 제시 방법, 표본 조사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표본 조사하는 말도 없고 제시값도 없으면 우리 스스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율동상에는 공통이네요. 자, 사과 떫은감 가수원입니다. 떫은감이 아니라 단감 가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감 가수원. 단감이라고 좀 고쳐주십시오. 예. 단감 가수원 공통으로 자녀일 수는 40일, 이 피해는 인정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사과는 이 피해 인정되든 말든 정상과실을 피해과실로 분류하지 않죠. 하지만 단감이나 떫은감은 이 피해가 인정됐다면 정상과실도 0.0031 곱하기 자녀의 일수만큼 피해과실로 인정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단감 봐볼게요. 실제로서 백주 낙과수가 3만 개 떨어졌답니다. 8월 3일 날. 저가하고 착과수가 4만 개였는데 8월 3일 날 3만 개가 떨어졌대요. 이럴 수 있나요? 있겠죠. 보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평년 착과수가 2만 개인데 저가하고 착과수 4만 개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만 개 떨어지고 낙과피해 구성률은 100%, 낙엽률은 20%입니다. 경과일수는 64일이고 중요한 건 뭐다? 단감이기 때문에 낙엽률 20% 줬고 경과일수 64일 줬으니까 단감으로 인한 낙엽 인정 피해를 기억해 내셔야 되겠죠. 1.012로 이렇게. 그다음에 낙엽으로 인한 미보상 비율 10%고요. 고사 수학분리수 10주, 무피해나 물주당 평균 착과수는 일주당 저가후 착과수 동일하대요. 그럼 이 집은 일주당 저가후 착과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저가후 착과수 4만 개고 4만 개 과일이 몇 주에 달려 있다고요? 100주에 달려 있잖아요. 조사서 각각 100주니까. 그래서 40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침수수는 20주, 침수함 일주당 평균 침수학과수는 20개가 되고요. 착과피해입니다. 일소로 인해서 착과피해 구성률이 40%니까 여기도 사고당의 착과수 계산해야 되겠네요. 낙과도 2만 2천 개 낙과피해 인정피해율, 낙과 인정피해율이 낙과피해 구성률이 100%입니다. 자,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자, 물어보는 거죠. 사과가선의 적가 후에 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감수 가위수를 사고별로 계산하래요. 사과가선입니다. 자, 강풍 집중호우로 났을 때 사고별로입니다. 근데 이 집 봐보시면 제일 먼저 얘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뭘 구하라 했어요. 자, 이 집에 5종 적과전에 종합가입했잖아요. 5종 가입 안 했죠. 가입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 집에 자연재해 발생됐죠. 저 위에 계약상 봐보세요. 지금 여기 계약, 여기가 냉해 피해 있으면 인정했잖아요. 그죠? 인증.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착과손해, 자,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고, 적과전에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착과율이 지금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적과 착과수가 6,000개니까 60%잖아요. 착과율 100% 미만이죠. 결국은 착과율 10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집은 뭐다? 착과손해 감수 과실수와 착과손해 피해율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착과손해 피해율을 먼저 계산해 보겠죠. 얘 구하라 해도 얘 먼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맥스값이 나갈 거니까. 착과손해 피해율입니다. 이러면 최고 중개 5%라 했잖아요. 자, 착과율이 이 집은 몇 프로예요? 60%잖아요. 60%. 그러면 60%니까 60% 미만은 아니에요. 60%라고요. 그래서 60%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상.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 60% 곱하기, 자, 40. 자, 60에서 100 빼면 40 남고 100 마이너스 착과율이 얼마 있어요? 60% 했잖아요. 6,000개 나누기 10,000개. 그죠? 그럼 똑같이 얼마 나와요? 5% 나와요. 자, 100에서 60 빼면 40, 40 나누기 1 해서 5% 곱하기 1 하면 5% 나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 교재도 60% 이하라고 썼으면 계산하기 편할 텐데 교재가 60% 미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꼭 계산, 과정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착과손해 감수과실수. 네, 이건 뭐다? 적과후 착과수 6,000개 있죠. 6,000개에다가 몇 프로? 3%. 그래서 3, 6, 28, 180개가 착과손해 감수. 그러면 달려있는 과실의 3%들은 이미 다 보상을 돼 있죠, 이제. 그럼 이 다음 사고 때 떨어지면 100% 피해 입었다면 3% 빼고나 나머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3%에 5% 오면 죄송합니다. 0.05. 그래서 300개. 3%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5%니까 6, 5, 30, 300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별로 계산할게요. 제일 먼저 항상 이거 있으면 얘를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 이 5%는 다음 사고에 뭐가 된다? 엑스레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집에 이제 낙과가 있네요. 낙과가 자, 감수가 있습니다. 1000개 떨어졌어요. 1000개. 근데 낙과표 구성이 몇 프로예요? 100%. 맥스값이 얼마예요? 자, 이미 이 지금 6000개에서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이 100개가, 1000개가 떨어졌는데 이미 달려있을 때 몇 프로씩, 5%씩 보상 받았으니까 맥스값은 얼마? 0.05. 이거 빼면 되겠죠. 거기다가 사과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떨어지면 사과배가 떨어지면 몇 프로? 1.07 땡칠 적용한다. 그래서 1.07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답지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몇 개 나오냐면 예, 1016.5개 나오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에서 이 문제 보면 이 문제가 1번부터 물음이 10번까지인데 그 밑에가 공통 조건이 하나 있죠. 공통 조건이 뭐라고 써있냐면 단 각 사고별 감수 과실수 그다음에 누적 감수량은 소수점이야 절사하래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 구성률 인정피해율은 소수점 세채짜리까지 계산하래요. 반올림 아닙니다. 세채짜리까지예요. 이렇게. 얘를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걸로 또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1016.5개인데 그냥 1016개만 해라 라는 겁니다. 1016개만 계산해 달라 라는 겁니다. 수점이라 절사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집이 지금 고사주수 있죠. 그래서 고사주수에 대한 감수 과실수. 자, 고사주수가 이 집이 몇 주냐면 10주네요. 10주. 곱하기 자, 무편함 일주당 평균 착가수는 일주당 저가 착가수 똑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가 착가수 몇 개 있어요? 6000개 달렸다고요. 그럼 이 6000개는 나무 몇 주에 달렸다고요? 과일이 있는 나무가 100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조건에가 100주. 조사상수는 다 100주라고 했잖아요. 100주. 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 100% 다 인정하는데 자, 이거 죽기 전에 이미 달려 있었고 그 달려 있는 과실 5%씩 보상 받았으니까 0.05 공제한다고요.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600개에서 95%만 보상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70개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일부 침수 주수 있죠. 일부 침수 주수 살펴봅니다. 이 집에 보니까 20주 있네요. 20주. 곱하기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가 몇 개라 했어요? 20개 되는 거예요. 지금 과일 몇 개 잠겼어요? 400개 잠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물에 잠긴 게. 한 주당 20개 잠겼으니까. 거기다가 요거 100% 보상해 준다고요. 나무에 의해서 피해 입은 과실은 100% 줍니다. 그래서 맥스값은 5% 빼겠죠. 0.05. 그래서 400개에 95%만 보상해 준다. 5%는 이미 여기서 다 보상해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380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자, 사고가 강풍 집중호우 사고예요.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일소로 인한 감소가시수 산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일소로 인한 거. 그럼 일소 감소가시수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겠죠. 일소는 뭐예요? 착과로 인해서, 낙과로 인해서 이 피해 과실 합계가 과실수 합계가 뭐라고요? 적과후 착과수의 몇 프로라고 했죠? 착과수의 6%입니다. 초과예요. 초과 시에 일소로 인한 감소가시수 인정한다고요. 그렇죠? 6%까지는 인정 안 합니다. 6%까지는 누구다 계약자께서 책임지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착과피해입니다. 자, 일소 착과피해 할 때 보니까 이 집에 뭐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사고 당시 착과수 알아야 되겠잖아요. 사고 당시. 그럼 사고 당시 착과수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 자, 사고 당시 착과수는 세 가지의 사례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첫 번째는 출제자가 조건 제시해버려. 그냥 사고 당시 착과수는 3000개다. 그러면 그래서 3000개 쓰면 돼요. 두 번째는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 몇 개다라고 하면 얘는 표본조사로 적과후 착과수 조사 시 하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 말이 없어. 그때는 뭐다?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다? 적과후 착과수에서 이렇게 됐죠. 적과후 착과수에서 적과 후에 나무가 죽거나 병들거나 해서 피해 과실수 뺍니다. 감수과실수 아니에요. 피해 과실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적과 후. 총 낙과수부터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순서는 관계는 없는데 총 낙과수. 적과 후에 떨어진 거. 적과 후 총 낙과수. 적과 후 총 나무 피해 과실수. 총
기수학 과실수.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다? 나무가 과일이 떨어진 거 언제 떨어야 된다고요? 적과후 착화소사 이후에 떨어진 것만 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적과후 착수 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무 피해 과실도 적과 전에 죽은 놈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적과 후에 죽은 나무 또는 물에 잠긴 나무, 적과 후에 발생된 나무 피해 과실수라는 얘기입니다. 적과 후에. 적과 전에 거 안 써요. 적과 전에 거. 왜 안 쓴다? 적과 후 착화수에는 뭐다? 얘도 나무, 적과 후에 나무 피해 입기 전에는 뭐다? 착화수 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봅니다. 자, 이 집에 6,000개 있었습니다. 자, 적과 후 착화수 6,000개인데 총 떨어진 게 몇 개 있어요? 1,000개 떨어졌네요. 1,000개. 거기다가 이번에 일소로 인해서 몇 개 떨어졌어요? 오늘 것도 떨어진 거 조사해야 되잖아요. 200개. 200개. 그래서 총 떨어진 게 몇 개? 1,200개입니다. 이번 사고 것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빼야 됩니다. 그게 총 낙과수. 마이너스. 총 나무패가 있습니다. 총 나무패가 있으는 자, 10주가 지금 죽었어요. 고사나 수학부로 10주. 10주 곱하기 무패나 물주당 평균 착과수는 적과후 착과수 일주당 똑같다 했으니까 6,000개 나누기 100.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60개라는 얘기죠. 플러스. 자, 일부 침수주 20주. 곱하기 한 주당 20개씩. 이만큼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기수가치는 없으니까 패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몇 개 나오냐면, 거기에가, 사고단위 착과수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3,800개입니다. 이제 800개.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일소로 인해서 착과 피해 과실수입니다. 피해 과실수는 사고 당시 착과수 3,800개 곱하기 일소의 착과 피해 구성률이 20%네요. 그래서 0.2 마이너스 얘가 3,800개는 이미 5%씩 다 보상받은 놈들이 계속 달려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0.05 공지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땡칠이 없습니다, 일소는. 자, 그래서 얘는 얼마 나오냐면 570개. 자, 일소로 낙과 피해 과실수입니다. 아직은 감소과실수 아니에요. 감소과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착과 낙과 피해 과실수 합계가 적과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다? 지금 낙과수가 200개, 그리고 낙과 피해 구성률이 100%, 이 맥스 값이 얼마? 0.05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190개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니까 600개 760개네요. 760개. 자, 그러면 적과후 착과수에 6% 초과했는가 보는 거죠. 적과후 착과수가 6,000개고 6%면 6, 6, 36, 360개죠. 근데 얘가 얼마예요? 760개니까 적과후 착과수에 6%를 초과했죠. 그래서 이 760개가 적과후 착과수에 6%를 초과했기 때문에 일소로 인한 이번 사고의 감수 과실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감수예요. 일소는 뭐다고요? 한 사고당 착과 피해 과실수와 낙과 피해 과실수의 합계가 적과후 착과수에 6% 초과하면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6% 초과했죠. 6, 6, 36, 360개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뭐 10월 중에 가을입니다. 가을 동상에 이 집 보니까 사고단위 착과수 구해서 내야 되겠네요. 사고단위 착과수. 그럼 사고단위 착과수는 변함없이 똑같이 3,800개가 됩니다. 왜 되는지 볼까요? 자, 6,000개 적과후 착과수에서 총 나무피해 과실수가 얼마였어요? 이게 1,200개 있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죠? 나무 거. 여기 낙과수. 그 다음에 나무 게 10주 곱하기 60개 플러스 20개, 20주 곱하기 20개.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없죠? 그랬으니까 3,800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을 동상으로 인한 착과 피해 구성률 여기 보면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34% 나와요. 34%. 자, 이 집이 50%형이 지금 10개죠. 그러니까 10개 곱하기 0.5 착과 피해 구성률. 10개 곱하기 0.5 플러스 20개 곱하기 0.8 플러스 30개 곱하기 1 나누기 이렇게 해서 85
그다음에 10개, 20개, 30개, 5개 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면 34%가 나옵니다. 0.34니까 34%. 그래서 가을 동상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는 사고 난 작과수 3,800개 곱하기 0.34인데 여기서 이제 맥스 값 써야 되잖아요. 그럼 맥스 값이 지금 착과에다가 보상하는 것 중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착과에다 보상하는 게 지금 5%짜리가 있었고, 그러면 일소에서 보니까 착과에다 보상한 게 20%짜리 있네요. 그렇죠? 착과에다 보상한 게. 어떻게 커요? 20%짜리 큽니까? 5%짜리 큽니까? 20%짜리 큽니다. 0.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800개에 14%만 보상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다? 532개. 그래서 자, 이 집에 누적 감수량을 계산하라 했잖아요. 누적 감수량. 누적 감수량은 누적 감수 과실수에다가 물음 4번 누적 감수 과실수에다가 과중인데 항상 여러분 보시면 헷갈려서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지 않나요? 동그라미 치길 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답안지에다가 특수교 뭐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답 썼으니까 아우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자, 좋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맞췄어도 채점을 안 해버리는 것은요. 이런 답안지는. 또 여기 답에다가 이렇게 네모 친 사람도 계셔요. 이렇게.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되면 그 산인공에서 보면 이건 특수교로 판단해 본다고요. 이분은 지금 출제자고 작구나.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 못 믿겠다. 뭐 이런 거죠. 작구나 해갖고 이 답안지를 채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보시고 그냥 좀 눈여겨서 잘 골라다 지금 빼다 쓰셔야 돼요. 왜냐면 누적에서 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누적에서는 이제 보면 어떤 거 갖다 써요? 여기 있는 거 300개 갖다 쓰잖아요. 그래서 누적은 감수과실수는 자 일단 300개 들어가고요. 낙과된 거 1016개, 그 다음에 나무 570개. 천공 16개 플러스 나무 570개, 그 다음에 일부 침수 380개, 그 다음에 일소 760개입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예요. 얘요. 760개. 그 다음에 가을 동상에 쑥에서 532개. 요게 뭐다? 누적 감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뭐다? 과중 때려 보면 500g 조건 중 가지고 보면 누적 감수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이에요. 자, 하여튼 이 집에 누적 감수가실수를 보니까 3,558개고 누적 감수량은 3,558개 곱하기 0.5kg 했으니까 1,779kg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과실손해보험금 계산하라 했잖아요. 손해보험금. 그럼 여기는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는 집중, 초집중입니다. 자, 볼게요. 이 집에 보면 여기가 뭐라 했어요? 물음 5번 봐보세요. 물음 5번에 가보면 과실, 사과과손입니다. 사과과손의 과실손해보험금 계산을 해요.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누적 감수량 있죠?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그리고 곱하기 가입 가격 끝.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누적 감수량을 알아요. 누적 감수량인데 자기부담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부담은 뭐라 했어요? 자기부담 감수량은 있죠? 기준 착과수 연습했죠? 곱하기 과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죠. 그럼 과중하고 자기부담을 알아요. 지금 우리가 과중은 0.5kg고 자기부담 비율이 이 집 것이 슬쩍 보니까 얼마냐면 20%짜리네요. 0.20%는 알아요. 그러면 기준착과수만 알면 되겠죠. 기준착과수는 어때요? 이 집의 기준착과수는 인정된 착과함수가 있으면 저가와 착과수 플러스 착과함수가 있어. 없으면 저가와 착과수죠. 근데 이 집은 저가와 착과수는 몇 개예요? 6,000개 있죠, 일단. 자, 인정된 착과함수가 있냐, 없냐잖아요. 이 집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고,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습니다. 5종 가입 안 했고요. 적과전에 내인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그렇죠? 내인의 피해 인정했으니까
결국은 착화함수에서는 평년 착화수 마이너스 저가 후 착화수 뺐으니까 몇 개? 4,000개가 착화 감소 가지수죠. 그래서 이 집 기준 착화수는 몇 개? 10,000개라는 얘기예요. 10,000개. 아, 위에 조건 다 줬잖아요. 내가 막 정한 게 아니라 그 교재를 이 문제를 보시니까. 그죠? 자, 이 집에 착화 함수가 몇 개냐고요. 이 조건 위에 거 이제 앞장 이거 문제를 보시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고 이걸 해석해 내는 거예요. 이제. 자, 보니까 이 집의 계약상에 평년 착화손에 평년 착화 10,000개죠. 근데 맨 옆으로 가니까 적과전에 5종 특이하게 가입하지 않았죠. 이 집은. 그러면서 그 옆에 가니까 뭐다? 적과전에 자연재해 발생의 냉해 피해가 인정됐다겠잖아요. 인정. 그러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는 착감수는 뭐라고 했어요?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 다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니까 4,000개. 끝. 됐죠? 4,000개. 곱하기 과중 0.5 하면 5,000kg. 곱하기 자기 부담이 20% 했으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은 1,000kg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0kg. 그런데 이 1,000kg를 다 빼냐? 라는 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셨으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입니다.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자기 부담 감수량은 뭐다? 착과 감수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어떤 때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이 자기 부담 감수량은 착과 감수량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달리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착과 감소량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착과 감소량은 4,000kg가 있잖아요. 그래서 4,000kg가 착과 감소 가있으니까 4,000kg 곱하기 0.5 했으니까 착과 감소가 2,000kg가 있고, 그럼 미보상은 있냐 없냐 하니까 이 집은 뭐다? 미보상 줄 수도 없고, 적과전에 위에 까만 박스 봐보세요. 공통으로 미보상 비율이 0%죠. 즉 미보상 감소량은 있다 없다? 없다 이잖아요. 눈을 씻고 봐도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은 착과 감소량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착과 감소 존재하니까 과실 손해보험을 할 때 이 집은 이미 이 2,000kg에서 자기부담이 다 공제돼 버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은 과실 손해보험 자기부담 감소량은 자, 총 원래 자기부담 감소량 1,000kg 마이너스 착과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뺀 값을 하되 0보다 작을 수 없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0이란 얘기예요. 그냥.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착과 감소량이 얼마였어요? 2,000kg. 미보상이 얼마였어요?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0에서 2,000을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000kg이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0보다 작을 수 없으니까 자기부담 감소량은 0kg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실손해보험금은 결국은 얼마 받아야 된다? 얼마 받아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의 누적 감소량은, 여기 나와 있는데, 1,700. 자, 보험금입니다. 자, 누적 감소량 1,779kg. 자기 부담은 0kg입니다. 0kg. 1,000kg 빼시면 안 돼요. 1,000kg 빼시면 안 되고, 0kg다. 0kg. 곱하기 2,000원인가요? 여기가. 네, 2,000원입니다. 하면 이 집에 보험금은 355만 8천원이에요. 355만 8천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내냐? 여러분 왜 이렇게 문제 어려워요? 쉽게 내주지. 쉽게 내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줬을 때에 해석을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요. 이 문제를 줬을 때, 야, 이 집은, 자, 인정된 재해가 있었네? 그리고 적과전에 5종 가입 안 했으니까 이 집은 착감수 무조건 평창만이 적착이네? 라고 확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 보여드리려고. 원래는 작년에는 여기다가 착감수 4,000개라고 써줬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덜 하신 것 같아. 왜냐면 조건을 다 줘버리니까. 그냥 빈칸만 넣기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없고, 쉬웠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게 하시라고. 아, 이거 보고, 아, 맞아. 이 집이 착과감소 가수가 4,000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다? 적과전에, 자, 종합에 넣고 적과전에 자연재해 발생했고, 평창만 해서 적착이니까 4,000개가 착과감소다. 이거 딱 오셔야 된다고, 이 느낌이 확. 그 스스로 찾으라고 내가 이거 4,000개 일부러 삭제시켰어요. 그래야, 아, 이것은 이제부터는 해석, 조건, 이 싸움이네. 기본기 책에서 갖고 오고, 해석하고 조건 싸움이구나. 얘네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떤 조건을 주더라도 다 맞춰버려, 이제.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
감입니다. 단감 중요하다겠습니다. 단감 물어봅니다. 단감 물어봤더니 단감 봅니다. 단감 적과후 강풍인데 이 집은 뭐예요? 5종 한정 가입했잖아요. 착각함수는 없죠. 향착이 2만 개, 적착이 4만 개니까 백날 무슨 일이 벌리고 난리 쳐도 착각함수는 있을 수 없다라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집은 적과후에 사고라니까 다 단감입니다. 자, 3만 개 강풍입니다. 강풍 집중호우예요. 8월 3일 날 사고가 났네요. 그래서 낙과수가 총, 자, 낙과입니다. 낙과로 인해서 감수 과실수입니다. 총 3만 개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평착보다 많이 적착이 달리고, 그리고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항상 염두에 두실 거. 나는 죽어도 마지막에 보험금은 내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비 초과 여부를 확인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2만 개밖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3만 개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보험금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산정된 보험금에서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아이고 보험금이 와나 가입금액은 400만 원인데 보험금 한 800원 나오고 좋네.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줄까지 오늘 그 문제예요. 자, 3만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만 개 곱하기 됐죠. 이렇게. 곱하기, 자, 낙피 구성률은 100%네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맥스값은 없습니다. 이 집은 맥스값 없죠. 왜냐면 착화손해를 감소할 수는 못 구하잖아요. 왜냐면 5종 넣었으니까. 5종 넣었으니까. 그래서 0에서 3만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있네요. 나무 먼저 구할게요. 나무 고사가 몇 주예요? 지금 보니까 10주 있습니다. 10주. 이렇게. 10주가 있고, 무표나무 일주당 착과수는 뭐다? 곱하기 4만 개가 적과후 착과수죠. 적과후 착과수 똑같다며요. 무표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는 일주당 적과후 착과수와 동일함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랬으니까 4만 개고, 이 4만 개가 달린 나무로 몇 주다? 조산수 100주라고 했잖아요. 각각 100주라고 했어요. 100주라고 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10주 곱하기 400개라는 얘기입니다. 총 4,000개.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자, 맥스값 없으니까 0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000개가 감수 과실수가 됩니다. 또, 일부 침수까지 할게요. 일부 침수. 일부 침수입니다. 일부 침수 수는 뭐 20주. 곱하기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된 착화수가 20개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값은 없으니까 2는 4에서 400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낙엽 손해 감수 과실수입니다. 자, 이 집은 단감이고요. 조건에가 뭘 줬냐면 낙엽률이 자 20%고 경과일수가 64일이고요. 포인트는 단감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사고 당시 착과수 계산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낙엽 인정표율입니다. 자, 이파리가 떨어지면 어디다 보상해 준다고요? 달려있는 과실이 덜 크니까 착과수에다 보상해 준다. 항상 이런 개념 갖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 사고 당시 착과수는 얼마예요? 적과후 착과수 총 4만 개에서 떨어진 거 몇 개 있어요? 자, 3만 개. 3만 개 떨어졌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나무로 피해 입은 거 몇 주 있습니까? 자, 10주 곱하기 400개. 되셨죠? 이렇게. 플러스 20주 곱하기 20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사고 당시 착과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계산기 누르기 좀 뭐 하시면 답안 보시면 몇 개 나오냐면 3,600개 나옵니다. 600개. 자, 그럼 낙엽 인증표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단감의 낙엽 인증표율은 기억나시죠? 1.0115, 1.0115 곱하기 낙엽률이 20% 조건 좋습니다. 낙엽률,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64일 하시고요. 얘는 보니까 조건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낙엽 인증표를 갖다가 뭘 올려라 말아라 했나요? 조건 걸었나요? 얘는 아무 말이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정표 소수점 세트짜리까지 계산하야겠네요. 그렇죠.
인정표율. 그러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했더니 계산값이 얼마나 오냐면 0.1127. 0.1127. 그래서 퍼센트로 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인가 11.27%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 다시 할 것이 없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낙엽으로 인한 감수 과실수입니다. 낙엽손해 감수 과실수 답안지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얼마 나오냐면 자, 여기가 3,600이 아니라 5,600개인데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4만 개, 3만 개, 400개, 5,600개입니다. 계산기 눌러보시죠. 5,600개입니다. 5,600개. 그렇죠. 3,600이 아니라 5,600개입니다. 자, 그래서 낙엽손해는 자, 5,600개 곱하기 0.1127. 자, 맥스값은 없네요. 착과세도 보상한 거 없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인데 거기 조건에 가보니까 낙엽손해 미보상 비율이 10%에 있네요. 10%. 그래서 0.1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568개 나오네. 딱 568.0 맨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얘는 뭐라 해서 소수점이야. 절사시키라 했잖아요. 가위수는. 그래서 568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소입니다. 일소로 인한 거. 자, 일소로 인한 감소가 있습니다. 먼저 착과 감소가 있어 사과피해 가수 계산해야 되니까 사고당의 착과수 계산해야 되겠죠. 사고당 착과수는 얼른 계산하면 얼마예요? 5,600개에서 일소로 떨어진 과실 2,000개 빼면 되겠죠. 그래서 3,600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산해보면 이 말이죠. 4만 개 마이너스 3만 개 떨어지고 플러스 자, 일소로 떨어진 거 2,000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0주 곱하기 400 플러스 20주 곱하기 20개 하게 되면 뭘 본다? 3,600개 나오더라. 여기서 2,000개 떨어졌어. 자, 그렇다면 일소로 인한 거 계산해보면 자 3,600개 착과입니다. 착과 3,600개 곱하기 일소 착과표 구성률이 40%입니다. 0.4. 자, 그러면 이 3,600개는 계속 달려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착과세다 보상받은 게 몇 프로 있었냐라는 거죠. 착과세다 보상해준 게 낙엽 인정표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5,600개다 보상해 준 거. 그래서 11점, 0.1127 공개하시면 나머지만 보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낙엽 일소로 착과가 1034.2개인데 소수 좀 절사시키니까 1034개 이렇게 되네요. 1034개. 그다음에 낙과입니다. 낙과는 떨어진 게 몇 개 떨어졌어요? 2,000개 떨어졌잖아요. 2,000개. 그다음에 낙피 구성률 조건에가 얼마 나왔냐면 100% 나왔네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자, 맥스값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자, 낙엽 인정표 쓰고 싶으세요? 오늘 조사한 착가 얘 40% 쓰고 싶으세요? 얘도 착가표고 얘도 낙엽 인정표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여러분 40% 쓰기는 조금 애매한 게 한 35% 해줘버릴까 살짝은 아니면은 너를 할까?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 40% 적용한 것은 달려있는 거잖아요. 얘는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떨어질 때는 뭐다? 얘가 적용되지 않고 얘만 적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얘만 빼주면 되죠. 얘는 일소 때는 달려있는 과실, 떨어진 과실이 동시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보니까 8월 20일 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8월 20일 날 이 떨어진 것은 이 지금 8월 20일 날 달린 것에다가 지금 얘를 40% 적용해 준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떨어졌으니까 이 떨어질 때는 뭐만 보상받고? 11%만 보상받고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100%에서 0.1127 요거 뺀 나머지만 보상해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맥스 값은 같은 날, 즉 맥스이라는 건 뭐냐면 기사고에 착과수에다 보상하는 비율이에요. 기사고에. 그러니까 이건 같은 날 사고잖아요. 8월 20일 날. 8월 20일 날 달려있는 거 떨어진 것이 같이 동시에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얘는 같은 날 것은 기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사고는 뭐다? 이 8월 20일 전에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8월 19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기사고. 그걸로 인해서 착과세 보상해 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과가 지금 낙과 감소가지수가 몇 개 나오냐면 1774점 1774점 6개 나오네요. 6개. 그런데 수수 좀 절사시키죠? 그래서 1774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합쳐봤어요. 그랬더니 얼마 나와요? 2700 얼마 나오죠? 그래서 2800개 나오네요. 2808개 나오죠. 자, 그래서 합계가 2808개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2808개는 적과후 착화수 6% 초과했냐 이거죠. 적과후 착화수가 얼마예요? 4만 개잖아요. 4, 6, 24, 2400개를 초과했기 때문에 감소가지수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거기다가 자, 이 집에 이제 가을동상이죠. 가을동상에도 단감 떫은 감은 중요하죠. 가을동상에 보시면 이 문제 보면 가을동상입니다. 자, 이 집도 사고당시 닦아서 이제 변함없이 똑같이 몇 개예요? 3600개죠. 자, 일소 위에 떨어진 간실이 없잖아요. 가을동상에까지. 그래서 달려있는 거 몇 개다. 사고당시 착화수는 착화수는 3600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소로 인해서 가을동상으로 착화 피해 구성률입니다. 구성률인데 보니까 이 집이 조건이 단감 떫은 감이고 가을동상이고 이 피해 인정받았으니까 정상과실도 피해과실로 분류하더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85개가 정상이래요. 근데 주의할 점이 이 정상에 병충해 과실 5개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병충해를 정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피해 인정기수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태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보상 안 한다는 뜻에서 피해 인정기수 0이라는 뜻으로 정상이란 말을 하는 거지 과일의 상태가 정상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5개 곱하기 0.0031 곱하기 자녀일수 조건 줬는데요. 자녀일수가 40일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자, 50%는 10개입니다. 그래서 10개 곱하기 0.5. 네, 플러스 20개 곱하기 0.8. 네, 플러스 30개 곱하기 1. 이걸 전체 나누기. 85, 10. 85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 플러스 5개로 나누시게 되면 가을동상의 착화피해 구성률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많이 눌러보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동상의 착화피해 구성률이 41.026이네요. 자, 여기 나온 게 0.41026인데 41.026이고 문제 조건에서 각 피해 구성률 인정피해율은 몇 프로? 언제까지? 퍼센트로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계산하래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답이다. 0.41026이 그대로. 여기서 괜히 또 기분 좋다고. 그렇죠. 0.4103 해버릴까? 하면 틀립니다. 조건 안 줬어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계산하라겠어요. 반올림 하란 말이 없으면 그때는 반올림 하지 말고 셋째짜리까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집이 답이 0.4, 만약에 답이 4, 1, 0, 2, 6, 4, 5, 8 쭉 나올 수 있겠죠. 그때는 자 41.026까지만 쓰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감수 가시수입니다. 자, 3600개 곱하기 0.41026 마이너스. 자, 이 3600개는 달려 있으면서 보상받은 게 2번 받았죠. 달린 거. 낙엽 인정피해율로 11.27% 보상받고 일소로 40% 보상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게 크냐라는 거예요. 40% 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0.4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몇 개 감소가 안 돼요. 36.9개 나오네요. 자, 36.9개. 근데 감소가지수는 각 사고단한테는 소수점이야 절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36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누적입니다. 누적은 이제 3만 개. 568개, 4,000개, 400개, 2,008개, 그 다음에 36개에서 총 37,812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적 감수량은 37,812개 곱하기 하나당 얼마? 200g 했으니까 7,562.4kg인데 조건에 가면 각 감수량도 소수점이야 절사시키라겠죠. 그랬으니까 7,562kg가 됩니다. 조건 잘 보시고요.
누적 함수량은 7,562kg가 된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해야 되겠죠.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함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함수량 곱하기 뭐라고요? 가입 가격이라고요. 가입 가격.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누적 감소량 우리가 알아요. 7,565kg. 그러면 자기부담 감소량 알아야 되겠잖아요. 자기부담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자, 인정된 착감소가 있으냐 없냐에 따라서 기준 착가수 다르겠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 곱하기 과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인데 기준 착가수나 인정된 착감소가 있냐 없냐. 없으면 착과 착가수가 기준이고 있으면 착과 착가수 플러스 착과 감소가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은 보니까 5종 환정에 가입했고 평년이 2만 개, 그 다음에 적착이 4만 개잖아요. 그래서 감소가수는 마이너스 2만 개죠. 그래서 인정된 감소가수가 있다 없다? 없다. 기준은 몇 개예요? 4만 개잖아요. 인정된 감소가수가 없으니까 기준 착가수가 적과 착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만 개가 됩니다. 거기다가 과중 넣어야 돼요. 그러면 기준 수확량 되죠. 과중이 얼마였어요? 200g 있습니다. 200g 곱하기 이 집의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자기 부담 비율을 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20%입니다. 그래서 0.2입니다. 그래서 248 8,000kg, 8,000kg에 20%니까 1,600kg가 일단은 자기부담 감소예요.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자기부담 감소량은 반드시 뭘 확인한다? 착과 감소량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거 됐잖아요. 근데 이 집은 착과 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은 착과 감소량이 없으니까 산정되고 그대로 1,600kg가 자기부담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착과 감소량이 없으니까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책임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손해 보험금은 자, 누적 감소량입니다. 7,562kg 마이너스 1,600kg 곱하기 이 집은 금액이 얼마냐면 1,000원이네요. 1,000원. 1,000원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이 596만 2천 원 나오네요. 596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상하다. 느낌 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평년 착가수보다 저가 착가수가 무조건 크거나 할 때는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때는 반드시 애매할 때는 자, 보험 가입금액. 자, 산정된 보험금 596만 2천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이게 얼마예요?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 4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하니까 얼마예요? 320만 원. 산정된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한 값을 초과했네. 초과했죠. 그래서 최종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0.2인 3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금액이 아니라 얘를 준다는 거예요. 최종 보험금은 얼마다? 320만 원이다. 그럼 공식 어떻게 쓴다고요?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비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알면 부산에 가시면 그 국제시장 옆에 용두산 있습니다. 용두산 계단 몇 개인지 아시죠? 그죠? 190? 용두사나 꽃피는 용두사나 한 발씩 떼가는데 그 계단이 194계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면 거의 190계단까지 올라가시면 오늘 문제를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 그러면 거의 적과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돼요. 적과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에 따라서 다 달라질 거니까 기본기를 내가 튼실히 갖고 어떤 조건을 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거 능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조건 잘 보고 틀리지 마시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야 되는데. 자, 이거 간단하게 이제 벼 하나만 한번 풀어보고. 근데 안 되면 뭐 이제 우리는 또 1월 달에 할 때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풀고 시작하면 되지 뭐 있겠어요. 자, 다음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세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논작물 품목 중
2양 직파 불능조사, 제2양 제2직파조사, 수학 불능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을 쓰시오. 뭡니까?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자,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논작물 품목 중에서 경작 불능조사만 실시할 수 있는 품목을 쓰시오. 그렇죠. 조사료 연결.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합격률 30%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시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을 보고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기 위해서 2양 직파불능보험금 산정. 지급 사유가 없어요.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농지의 일부예요, 전체예요, 65% 이상이에요. 전체입니다.를 2양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 몇 프로 줍니까? 10% 줍니까? 자기부담비를 줍니까? 10%요? 네, 그렇습니다. 10%를 2양 직파불능으로 지급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지급 거절 사유. 자, 지급 거절 사유는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안 할 때예요. 그럼 통상적인 영농 활동이 네 가지 있다겠죠. 논 갈고, 논뚝도 정리하고 아버지 담배 피면서 삽으로만 논뚝 때리고 다닌다겠죠. 논뚝 정리. 그다음에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이 네 개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3개 정도는 쓰셔라라고 했습니다. 쓰시고요. 자, 2양 직파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 계약은 뭐라 했어요? 소멸된다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은 못 심으니까 사고 날 벼가 없겠죠. 그래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험 넣었는데 고현석이가 100세 만기 생명보험을 넣었어. 고현석이 죽으면 10억 준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1억 주면 많이 죽었지. 근데 100세 동안 만기한데 근데 내가 80세에서 죽었어. 그러면 80세 때 내가 고현석이가 죽었으니까 80세 때 보험계약이 소멸되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고현석이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그냥 아니 앞으로 20년간 또 고현석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냥 유지해줘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다 아시는데 제가. 그다음에 자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보험료. 제2양 제2직파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외로 면적표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합니까? 10% 초과합니까? 20% 초과합니까? 25% 초과합니까? 뭐 이거죠. 10%, 20% 자기부담비율 다 깝깝해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0%입니다. 10% 면적표율 10% 초과하고 제2양 재직파한 경우에는 다같이 계산한 제2양 재직파보험금은 1회 지급합니다. 한 번 지급하는데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몇 프로예요? 25% 곱하기 면적표율이고 이 면적표율이 몇 프로라고요? 10% 초과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10%까지는 보험금 안 줍니다. 15%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계약자의 자기부담비율은 30%다. 면적표율은 15%다. 그럼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준다입니다. 자기부담은 상관없이 면적표율을 주니까. 수학불능보험금입니다. 벼만선데 벼만 해당됩니다.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외로 보험의 목적인 벼의 초곡의 뭐예요? 재현율. 초곡에서 껍질을 제거하고 현미가 차지하는 무게의 비라고 했죠. 재현율이 몇 프로 이상이에요? 65% 이상? 미만. 와, 안 속네. 미만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괜히 또 경작불능 65니까 너도 65 무거워로 안 됩니다. 그렇죠? 65% 미만입니다. 로 떨어져 정상적 표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고요. 지급거절 사유. 자, 이건 뭡니까? 뭐뭐의 기간 내인데 얘는 뭐예요? 경작불능보험금 기간 내입니다. 경작불능보험금. 왜냐하면 얘가 벼는 경작불능보험 기간이 밀보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벼는 뭐예요? 출수기까지가 경작불능보험 기간이에요. 근데 밀보리는 수확 개시 시점까지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출수기에서 수확기까지는 벼는 한 서너 달 걸려요.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은 경작불능 판정을 받아놓고 농사 안 지고 계속 있다가 수확불능보험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게 적 한 10% 목적이고 그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일찍은 이 경작불능 판정 받았으면 로타리 쳐버리고 다른 대체작물을 심어서 농가의 경영 안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게 국가의 그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꼭 내가 뭐 국가 농림부 소속 직원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의 표가 뭐예요? 그렇죠. 산지 폐기 등의 수확 포기 등입니다. 수확 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게
되지 않게 된 것이. 자, 수학 포기겠죠. 보세요. 제가 보면 헷갈립니다. 순간적으로. 자, 그렇습니다. 아, 산지 폐기입니다. 산지 폐기. 아유, 죄송합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의 벼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산지 폐기되는 거 있죠.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거라 했잖아요. 그 세 가지 기억나시죠? 11월 30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둔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갈아엎어버린 경우, 로타리 포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수확한 목적물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11월 30일 날은 로타리 타고 시장 가자. 요 키워드 잡고 기억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는 그 손해보상. 자, 수확불능보험금을 10월 20일 날 줬어요. 그럼 11월 말까지 한 40일 정도 보험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수확 포기해서 노타리 쳐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고 날 벼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보험계약이 소멸되고요. 그 40일 잔여일 동안에 남아있는 환급보험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